안녕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요, 정말 중요한 소식 하나를 제가 들고 왔답니다. 작년에 혹시 기초연금 신청하셨다가 아이고, 나는 안 된대, 탈락했어 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쵸? 아이고, 나는 재산이 좀 있어서 안 된대 하셨거나 자식들 도와주느라 조금 벌었더니 안 된다더라. 이렇게 속상해 하셨던 우리 어르신들, 이제는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제 이야기 좀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요, 2026년, 올해부터는요, 상황이 정말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정부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초연금 기준을 대폭 아주 많이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아쉽게도 안 되셨던 분들도 올해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정말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게다가 또 얼마나 좋은 소식인데요. 연금 금액도 월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됐답니다. 딱 10분만 집중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부터 돈을 받으시는 것까지 모든 궁금증이 환하게 깨끗하게 해결될 거예요. 특히나 1961년생 우리 어르신들은요, 꼭 끝까지 이 영상을 봐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올해가 연금을 신청하시기에 딱 좋은 나이시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것 함께 파헤쳐 볼까요? 자, 어르신들께서 제일 궁금하시는 거 있죠? 도대체 얼마를 받는 건지 하고요. 네, 이 질문부터 제가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액은요, 한 달에 34만 3천 원입니다. 작년보다 1만 원 넘게 오른 금액이에요. 오? 40만 원 준다며? 네, 맞아요. 그 부분이 궁금하셨죠?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정부가 우리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한 달에 40만 원까지 올려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요, 먼저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부터 40만 원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2027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40만 원을 받게 된답니다. 혼자이신 분들은요, 한 분 기준으로 받으시게 돼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계신다면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답니다. 두 분이 모두 받으실 경우엔요, 각자 받으시는 기준액의 80%씩 받으시게 돼요. 왜냐하면요, 두 분이 함께 사시니까 아무래도 생활비가 조금 덜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는 조금 감액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을 좀 해볼까요? 혼자이신 분들은요, 34만 3천 원에 한 명을 곱해서 딱 34만 3천 원을 받으시는 거고요. 부부 두 분이시라면요, 똑같이 34만 3천 원에 80%를 곱하고 또 두 분을 곱하면 54만 8,800원이 되는 거랍니다. 혹시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이시라면요, 금액이 또 달라진답니다. 혼자이신 분들은요, 40만 원을 받으시고요. 부부이신 경우에는요, 40만 원에 80%를 곱하고 2를 곱해서 64만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매달 통장으로 꼬박꼬박 들어오게 된답니다. 와, 1년이면요. 혼자이신 분 기준으로도 400만 원이 훌쩍 넘는 아주 큰 금액이 되는 거랍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참 헷갈려 하시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아이고, 내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혹시 덜 받게 되는 건 아닐까 하고요. 네, 맞아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실 경우엔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답니다. 이걸 바로 감액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한번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박순자 할머니는요, 국민연금을 한 달에 30만 원 받으신다고 해볼게요. 48만 원보다 적게 받으시죠? 그러니까 기초연금은요, 34만 3천 원 전액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매달 64만 3천 원이 할머니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그럼 김철수 할아버지는 어떠실까요? 김철수 할아버지는요, 국민연금이 한 달에 70만 원을 받으세요. 이건 48만 원을 넘는 금액이니까 기초연금에서는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래도 꼭 받으셔야 할 최소한의 기초연금액은 모두 보장받으시니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시거나 아예 안 받으시면 기초연금은 제일 많은 금액을 전부 다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받은 돈이 1년에 총 얼마가 될지 우리 같이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먼저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단독 가구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보통의 경우엔 한 달에 34만 3천 원씩 12달을 받으시면 총 411만 6천 원이 되고요. 혹시 저소득이신 분들은요, 한 달에 40만 원씩 12달을 받으시면 총 48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부부가구의 기준은요, 보통의 경우엔 한 달에 54만 8,800원씩 12달을 받으시면 총 658만 5,600원이 되고요. 그리고 저소득이신 부부께서는 한 달에 64만 원씩 12달을 받으시면 총 768만 원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와, 이 금액이 매년 할머니, 할아버지 평생 동안 쭉 들어오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생활비에 정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시겠어요? 병원비도, 약값도, 또 귀여운 손주들 용돈도 걱정 없이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어르신들, 이 247만 원이,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르신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바로 그거 말이에요. 그 답은요, 바로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에 달려 있답니다. 왜냐하면 올해, 그러니까 2026년 기준이 글쎄 아주 확 올랐거든요. 작년 2025년 기준으로는요, 혼자 사시는 분들께는 213만 원이었어요. 와, 무려 34만 원이나 올랐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혹시 작년에 아이고 소득이 조금 넘어서 못 받았어요 라고 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기준이 더 높아져서 이제 받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소득 인정액이라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시죠? 어르신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계산하는 거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천천히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소득 인정액은요, 월 소득 평가액이랑 재산을 돈으로 바꾼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하는 건데요. 에구, 말이 좀 어렵죠? 괜찮아요.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쪼개서 살펴볼게요. 그럼 먼저 월 소득 평가액이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이건 말 그대로 어르신들께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을 말해요. 어떤 돈들이 있냐면요. 먼저 근로소득이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일해서 버시는 돈이고요. 다음은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농사를 지으시거나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또 재산소득도 있어요. 이건 집월세나 은행에 넣어둔 돈에서 생기는 이자 같은 걸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공적 이전 소득, 국민연금 등.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일을 해서 버시는 돈은요, 글쎄, 116만 원까지는 나라에서 세금처럼 딱 빼준다고 해요. 이 금액이 올해부터 아주 많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정말 좋은 소식이죠? 제가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경비 일을 하셔서 한 달에 150만 원을 버신다고 해봐요. 그러면요, 그 150만 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116만 원을 쏙 떼주는 거예요. 그럼 딱 34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 말은요, 일을 하셔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어때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자, 다음으로요,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이라는 게 뭔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지고 계신 집이나 땅, 혹은 은행에 넣어두신 돈 같은 재산을 한 달에 얼마 버시는 소득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맞아요. 말씀드린 대로 집, 땅, 예금,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것들이요. 듣기만 해도 조금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딱 중요한 부분만 알기 쉽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재산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재산인데요. 이건요, 우리 살고 계신 집이나 땅, 그리고 보통 예금 같은 것들이에요.
두 번째는 금융재산이에요. 은행 통장에 남은 돈이나 주식 같은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도 포함된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이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말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요, 먼저 기본으로 빼주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큰 도시에 사시면요, 1억 3,500만 원까지는 재산으로 안 보고 빼드려요. 그리고 중소도시에 계시면 8,500만 원, 또 농어촌에 계시면 7,250만 원을 기본으로 빼드린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서울에 사시는 할머니가 2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신다고 가정하면요. 이 2억 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1억 3,500만 원을 빼면요. 남는 금액이 6,500만 원이 되죠? 바로 이 6,500만 원만 할머니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두 번째 단계는요. 이렇게 남은 재산을 매달 얼마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바꿔서 계산하는 거예요. 일반 재산은요. 1년에 4%로 계산을 한답니다. 아까 그 6,500만 원에 4%를 곱하고 이걸 12달로 나누면요. 한 달에 21만 6,666원이 나온다고 보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요. 은행에 넣어두신 돈, 그러니까 금융재산도 추가로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으시다면요. 다행히 먼저 이 2천만 원은 빼드려요. 그리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는 1년에 6.26%를 적용해서 계산한답니다. 만약 은행에 넣어두신 돈이 2천만 원보다 적다면 이 부분은 아예 계산하지 않고 0원으로 보는 거고요. 넷째, 그럼 자동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혹시 자동차가 있으면 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괜찮아요. 자동차의 종류나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답니다. 재산으로 아예 보지 않는 모두 빼드리는 차들도 있어요. 첫째는 10년이 넘은 오래된 차고요. 다음은요, 장애인분들이 타시는 차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기량이 1000cc가 안 되는 아주 작은 경차도 전액 제외가 된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어떤 자동차는 재산으로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타고 다니시는 일반 승용차는요, 그 차의 가치, 그러니까 가격의 100% 전부 재산으로 인정이 된답니다. 또 배기량이 3000cc 이상 되는 아주 좋은 고급차의 경우에는요. 안타깝게도 연금을 받으시기가 아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요. 만약 우리 어르신이 15년 된 소나타를 타시면 그 차는 재산으로 안 보고 쏙 빼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5년 된 시가 2천만 원짜리 그랜저라면 2천만 원은 재산으로 본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개선되는지 이순옥 할머니 사례로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순옥 할머니의 기본 정보는요. 서울에 혼자 살고 계시고요. 아파트 시가는 2억 5천만 원이에요. 예금은 1,500만 원 있으시고요. 국민연금은 한 달에 30만 원 받으세요.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일하셔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버신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산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재산이 한 달의 소득으로 얼마나 환산되는지 보는 거예요. 아파트는요, 2억 5천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뺀 금액에 4%를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38만 3,333원이 된답니다. 예금은 2천만 원보다 적으니까 0원으로 계산돼요. 그래서 합계는 38만 3,333원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한 달 소득을 계산하는 거예요. 일해서 버시는 돈 100만 원은 공제되는 금액이 116만 원이라서 0원이 돼요. 공제받는 금액보다 적게 버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국민연금은 30만 원이 있고요. 그래서 한 달 소득의 합계는 30만 원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개선된 소득을 모두 합쳐볼까요? 아까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38만 3,333원과 한 달 소득 30만 원을 더하면 총 68만 3,333원이 되네요. 이 금액이 기준액인 247만 원보다 훨씬 낮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순옥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우리 1961년에 태어나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꿀팁이에요. 왜 1961년생 어르신들이 특별한지 그 이유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올해 2026년에 태어나신 연도가요. 바로 1961년이신 어르신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올해가 딱 만 65세가 되시는 해거든요. 기초연금은요. 만 65세부터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1961년생 어르신들께서요. 올해 처음으로 신청하실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일이 3월이시면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하세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 신청이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께 가장 편한 걸로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집 근처 동주민센터나 주민센터에 가시면 돼요. 가시면요, 담당 공무원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실 거예요. 서류 작성도 함께 해주시고 혹시 빠진 건 없는지 꼼꼼히 다 챙겨주시거든요. 혹시라도 나 혼자서는 못할 것 같은데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공무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모든 걸 다 알려주실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쓸 줄 아시는 어르신들은 집에서도 편안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는 www.복지로.go.kr에 접속하셔서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에 기초연금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된답니다. 안내에 따라서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녀분들이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요, 바로 직접 찾아뵙는 서비스랍니다. 어르신 댁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찾아뵙는 거예요. 혹시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밖에 나가기 어려우신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요, 이 서비스를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어르신 댁으로 찾아와 드린답니다. 오셔서요,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서류도 직접 받아가실 거예요. 신청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전화 한 통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요, 1355입니다. 전화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어르신과 편리한 날짜를 딱 정하고 그 날짜에 담당자분이 직접 방문하실 거예요. 어떠세요? 정말 편하죠? 우리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이런 좋은 혜택을 못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는 거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청하실 때 혹시 뭘 좀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준비물 체크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신청하실 때 꼭 챙기셔야 할 서류들이에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혹시 종이에 살짝 메모해 두시면 더 좋고요. 먼저 꼭 필요한 서류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분증이에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은 어르신 본인 통장 사본이 필요해요. 그리고 혹시 부부이신 경우에는요, 배우자분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필요하답니다. 추가로 혹시 필요할 수도 있는 서류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전월세로 살고 계신다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고요. 또 혹시 아직 일을 하고 계신다면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좋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장애인이시라면 장애인 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돼요.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도 대부분의 서류는요,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로 자동으로 확인이 된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준비하셔야 할 서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요, 우리 동네에 있는 동주민센터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여쭤보시면 된답니다. 제가 기초연금 신청을 하려는데 뭘 좀 가져가야 할까요? 하고요. 그럼 거기서 아주 친절하게 다 알려주실 거예요. 자, 그럼 신청하시고 나서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신청을 딱 하시면요. 한 30일 안에는 결과가 나온답니다. 이 기다리는 동안에 말이에요. 소득이나 재산이 어떻게 되시는지, 또 금융정보도 확인하고요. 가족관계는 어떠신지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게 된답니다. 혹시나 서류가 조금 더 필요하다 싶으면요. 담당하시는 공무원분이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 전화는 꼭 잘 받아주시고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얼른 빨리 제출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결과가 더 빨리 나온답니다.
어머나, 만약에 연금 신청이 승인이 됐다면요? 신청하신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매달 25일에 딱 맞춰서 어르신 통장으로 돈이 입금된답니다. 참 좋죠? 그런데 말이에요. 혹시나 결과가 탈락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어르신께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답니다. 신청은요, 90일 안에 하시면 된답니다. 그럼 언제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는지 그 이유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만약에요, 어르신의 재산이 이거 너무 적게 평가된 거 아니야? 하고 생각되실 때요. 아니면 소득 계산이 어쩐지 좀 틀린 것 같다고 느껴지실 때도 되고요. 그리고 기준이 바뀌어서 내 것도 한번 다시 확인받아 보고 싶다 하실 때도 가능해요. 신청은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이의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만 말씀하시면 된답니다. 그럼 담당자분들이 친절하게 다 도와주실 거예요. 아, 그리고 혹시 아세요? 우리 재산이랑 소득은 매년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올해는 안 되셨더라도 괜찮아요. 내년에 또다시 신청해 보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계속해서 용기 내어 도전해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 딱 3가지만 짚어보고 갈게요. 첫 번째, 자식한테 용돈 받으면 연금 깎이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아이고, 걱정 마세요. 괜찮습니다. 자녀분들이 드리는 사적인 용돈은 소득으로 안 잡히거든요. 매달 아주 큰 금액이 정기적으로 계좌이체되는 게 아니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집 한 채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하시는 건데요. 절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마다 기본으로 빼주는 공제액이 꽤 크거든요. 서울에 2억 원에서 4억 원대 아파트 한 채 정도 있으신 건 대부분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자, 이제 3번째 질문이에요.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데 이게 혹시 40만 원으로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네, 맞아요. 만약 저소득층에 해당되신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오른답니다. 올해 7월쯤에 통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금액이 착 하고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 수급자분들께서는 내년인 2027년부터 순서대로 금액이 오르니까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설명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기초연금은요, 우리 어르신들의 당연한 관리예요. 평생 고생하며 이 나라를 키워오신 분들이잖아요. 이제는 나라가 우리 어르신들을 보살펴드릴 차례입니다. 올해는 2026년인데 기준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작년에 혹시 안 됐다고 속상해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꼭 다시 한번 신청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거든요. 특히 1961년생 소띠 어르신들, 생일 한 달 전부터 잊지 말고 동주민센터 가시거나 1355로 전화 한 통 꼭 하세요. 기초연금 신청하고 싶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계신 친구분들께도요. 아이고, 글쎄 말이죠. 올해 연금 기준이 아주 그냥 좋아졌다더라 하고 꼭 좀 알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 귀한 연금으로 아이고 그 병원비 걱정 그것도 좀 덜어내시고 또 마시는 것도 아주 그냥 실컷 사드시면서요. 훨씬 더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셨으면 하는 게 저의 작은 바람이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그렇게 행복하실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으시니까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우리 어르신들께 혹시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꾹 하고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저는요, 다음번에는 또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기분 좋아하실 만한 소식들을 가득 들고서 다음 영상에서 또 반갑게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부디 늘 건강하시고요. 매일매일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정말 사랑합니다.